워낙 이 양반에 대해서는 이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많이 갈려요. 예, 그래서 참 그 언급하기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이걸 뭐 다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가 야구를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정 감독도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 전임 원장과 선수 기용 등을 두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헤게모니 다툼을 하다가 급기야는 구단 프론트 오피스까지 척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직에서 해임되었던 비운의 사나이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는 단장이 좀 뭔가 원만하고 일을 좀 순리적으로 잘 풀었으면 감독하고도 그렇게까지 헤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서로가 이제 주장이 강하고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크게 부딪힌 거죠. 부딪히다 보니까 걔는 가지 편이라고 이제 아무래도 프론트나 사장은 장 편을 들게 되고 또 그 당시에는 대적인 또 인정을 받고 있었으니까 구단 측에 일대 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쪽이 크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선수들 타격 향상과 개인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라도 막 당장 타격 코치라는 것보다는 일단 한 2달간 뭐 히팅 인스트럭터 같은 거 타이완에서 동계 훈련할 때 히팅 인스트럭터 같은 자리를 주고 조금씩 제도권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 양반이 뭐 벌써 은퇴하고 모든 거를 접기에는 좀 나이가 아직 어리거든요. 네. 네, 어리다면 이상하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리지만은 네네. 좀 젊은 편이죠. 네. 또 감정이 상했던 팬들도 이제는 다 뭐 화해해야죠. 화해하고 또 자기들도 기분 나빴던 거는 분을 삭히고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와서 그거 따져봤자. 자, 송정규의 야구 직설, 이번에는 타격 코치 얘기를 나눠보죠. 김주찬 타격 코치가 네. 기아 타이거즈로 옮겼습니다, 단장님. 네. 뭐 김주찬 코치가 뭐 간 거를 내부적으로 그냥 보내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범호 감독이 구단에 이 김주찬 코치 영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구단이 화답을 했다 이렇게 네. 나와 있던데 네. 또 이범호 감독과 김주찬 코치는 이 동갑 친구더라고요. 네, 그렇죠. 기아 입단 시기를 봐도 이범호 감독이 2011년에 입단했고 이후 김주찬 코치가 2013년에 입단하면서 선수로도 같이 뛰면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자, 그럼 롯데는 이 김주찬 타격 코치를 보내주면서 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보내준 겁니까? 타격 코치 공백이 있을 텐데. 예. 하여튼 뭐 그리고 뭐 롯데가 그냥 흔쾌히 동의했는지 마지못해 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차피 그 김주찬 코치가 뭐 가니 안 가니 말이 나왔다는 거는 마음이 어느 정도 떠난 거 아닙니까? 아, 팀에 대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도 어려운 김태형 감독보다는 쉬운 이범호 친구 감독이. 관계 이범호가 낫겠습니까? 옛날 이범호, 나지완, 김주찬 세 명이 옛날에 그 기아 타이거즈 있을 때부터 다 친한 선수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로 봤는데 아마 롯데 경우에 실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냥 놓아준 걸 겁니다. 동의했을 겁니다. 사실 이제 김 감독이 부임할 때 두산 베어즈에서 그때도 김주찬 코치가 메인 코치가 아니었거든요. 보조 타격 코치였거든요. 어시스턴트.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츠 1군 타격 코치로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메인 코치를 하고 서브 코치로 이제 김주찬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슬쩍 1군 타격 코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할까 하고 의아했던 팬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뭐 결과가 좋게 롯데 선수들의 타격이 좋았기 때문에 네. 그건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보는데 롯데도 그냥 김주찬 타격 코치의 그 이적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어떤 형태인지 메꾸는데 네. 현재 남아있는 코치들을 보면은 1군의 그 임훈이라고 지금 보조 코치가 한 분 있고요. 또 퓨처스 팀에 이병규, 소위 뭐 이병규가 2명 아닙니까? 그렇죠. LG에 있는 이병규, 또 작은 이병규라는 이제 우리 이병규 코치, 그리고 이제 이성곤 보조 코치 이렇게 3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성곤 보조 코치 그 선수 그 코치도 작년에 처음 코치한 사람, 올해 처음 코치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기대를 하기도 그렇고 이제 이병규 코치가 1군 코치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뭐 김광수 코치도 있고 뭐 김민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여러 코치들 중에 이제 보직을 바꿔서 또 들어오는 수도 있고 이번에 조원우 코치가 수석 코치가 됐으니까 네. 수석 코치로 있던 김민재가 이제 일반 코치로 내려오는데 어디로 갈지는 이제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테이션 할 건지 아니면 새로 데려와서 새로- 새로 할까요? 우리 욕심 같아서는 좀 잘하는 어. 고명한 코치를 데려오면 제일 좋죠. 네. 근데 이제 롯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티오가 있잖아요. 코치가 예를 들어서 뭐 열 몇 명이면 열 몇 명이 있는데 무작정 자꾸 데려오기가 좀 그럴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임은 코치 역시 1군 타격 코치를 맡기에는 좀 커리어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렇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코치로서의 능력은 선수 시절의 그런 퍼포먼스라든지 네임밸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무명 시절을 보냈던 선수들이 나중에 명감독, 명코치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많죠. 예, 물론 이제 최근의 어떤 경향을 보면 슈퍼스타였던 야구 선수들은 땀을 흘리고 성적에 따라 이제 팬들로부터 원색적인 비난에 휩쓸려 가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코치나 감독직을 안 하고 얼마든지 더 좋은 환경에서 경제적인 보수도 많고 대중의 인기를 누릴 수 있고 이런 엔터테인먼트 연예계 쪽에서 이제 활약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드에 복귀하지 않고 기껏 이제 복귀한다고 하면은 TV 중계 방송하든지 뭐 또 평론을 하든지 야구 관련 업무에 좀 종사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단장님 보시기에 네. 이 타격 코치를 추천한다면 누구를 추천하면 좋을지 뭐 여러 명도 좋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좀 누가 좋을까요? 매우 어렵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선수 시절에 히팅 스킬이 좋다는 사람들이 코치로 잘한다면 그 순서대로 뽑으면 되겠지만은 그렇진 않죠. 그렇지가 않거든요. 가르치는 건 또 별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잘하는 거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쪽집게 일타 강사처럼 선수들의 문제점을 잘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이제 제시를 하고 또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선수들에게 일일이 자기의 그 능력을 이입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이런 일을 잘할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타격 코치 후보가 네.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감독과의 또 케미스트리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상세하게 그 후보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제가 뭐 야구인으로서 그들하고 같이 벤치에서 같이 뒹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더군다나 김태형 감독 체제하에서 누가 베스트 히팅 코치인지 후보인지 거론하기가 주저됩니다만은 일단 후보로 떠오르는 사람들은 성격이나 네. 또 김 감독과의 케미스트리를 떠나서 네. 그냥 일반론을 말씀드릴게요. 몇 몇 사람 이제 호기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크게 구분하자면 네. 현재까지 이제 다른 팀에서 코치나 감독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있고. 예, 그 경험은 많죠 이제. 네. 그러나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진부함 같은 것도 있죠. 아무래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네. 또 약점도 있고, 또 별반 타인을 지도해 본 적이 없으나 네. 본인이 타격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많은 시합을 또 야구장이나 TV를 통해서 관찰해 봄으로써 이론과 실기를 두루 갖춘 제야의 고수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이렇게 나눠볼 때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꼭 보면은 정말 오랜 기간 뭐 우리가 뭐 몇 수, 3수, 4수, 5수 한다고 실력이 느는 거 아닌 것처럼 오랜 기간 코치나 감독을 했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너리즘에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처음 한다 하더라도 경험이 일천하더라도 또 그 어떤 그 프레시한 데서 오는 열성 때문에 더 잘하는 감독 코치도 많이 있거든요. 있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각 팀의 뭐 나름대로 좋은 평판을 가진 타격 코치들도 많지만은 이제 아닌 분들을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일반 팬들에게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양반들을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 말씀을 계속 예. 아끼시는데 좀. 그러니까 도대체 롯데자이언츠 타격 코치의 적합한 인물 예. 누굽니까? 좀 속 시원하게 말해주세요. 아 이거 좀 미안합니다. 이게 제가 자꾸 계속 누군지 예, 말씀을 안 띵띵 하셔가지고. 돌렸는데 네. 그 사실 이제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전직 야구 선수들은 후보감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있기는 있는데,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좀 대단하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타격 코치부터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뭐 이승엽이도 바로 감독했는데 나도 감독하겠다. 감독 제안이나 오면 가지. 코치는 안 하겠다.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빼고 네. 검증도 안 됐는데 그렇게 고자세에 취하는 사람들은 빼고 이제 야구 중계 방송 해설가들 중에서 이제 팬들이 제일 많이 아니까 살펴보니 우선 눈에 띄는 사람이 이제 박재홍 MBC 해설위원, 네. 전 SK 선수였죠. 그렇죠. 또 장성호 장성호 KBS 스포츠 해설위원, 네. 박용택. 박용택. 예, 이 양반은 또 최강 야구에도 많이 얼굴을 내미는 선수죠. 위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태근 선수는 잘 뭐 위원은 다 엄청 잘했던 선수들이었어요. SBS 스포츠 해설위원이죠. 네. 네 분 다 해박한 이론과 실전 경험이 있어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줄지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해요. 다들 내노라는 타자 출신들이고 완전 베테랑들이죠. 예, 입담들도 좋고 또 그 사이사이에 나와서 직접 그 모션까지 취해가면서 스윙 폼 같은 것도 설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잘할 거로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장성호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자이언츠에서 또 2013년, 14년 두 시즌을 뛰었어요, 선수로. 그래서 2년도 있고 이태근은 또 부산 기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남상고, 예, 현 부경고를 졸업했기에 이 양반도 롯데와 인연이 있습니다. 네. 또 박재홍 위원은 별로 안 좋은 일로 롯데자이언츠와 또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 다 있긴 하네요, 근데. 예, 15년이 지났는데 네. 박재홍 선수가 당시 공필상 롯데 코치에게 그 당시에 다 사과를 했어요. 쌍욕을 하고 달려들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사과를 해서 끝난 일입니다. 네. 궁금한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2009년도에 이제 5월달 23일 인천 문학부장에서 그때 SK하고 롯데자이언츠가 야구 시합을 했는데 SK의 최병용 투수가 네. 공을 던졌는데 그 주장 롯데 3번 타자 조성환 선수가 얼굴에 그 공을 맞아가지고 광대뼈가 함몰되는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네. 광대뼈 골절 함몰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양 팀이 이제 벤치 클리어. 벤치 클리어이 났죠. 근데 그때 박재홍 선수가 야구계 이제 6년 정도 선배인 롯데 공필성 코치의 거친 욕을 내뱉고 이후에 이제 빈볼이 양팀 감에 오가며 살벌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이 사건으로 박재홍 선수는 롯데 팬들의 공적 제1호로 불리웠고 부산의 원정을 와서는 완전히 막 정말 공포 분위기에서 야유를 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박재홍 위원이 남에게 지고 못 사는 그만치 좀 파이팅이 넘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 매력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그 올바른 정론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롯데 선수들에게 타격 실력 플러스 알파를 전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양반은 또 발도 빨라가지고 빨랐죠. 예, 도루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고 박용택 위원도 또 롯데랑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사직택으로 불리면서 사직구장에만 오면은 롯데를 괴롭혔던 그 좀 매끈하게 생긴 사람인데 네. 이 양반도 이제 해박한 야구 지식 또 화려한 언변으로 선수들에게 잘 융화되면서 지도를 잘할 인상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남하고 이렇게 뭐 부딪히고 하는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박용택 위원도 여러 차례 프로구단의 단장, 감독 후보로 뭐 거론되고 인터뷰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비록 성사는 뭐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했겠지만은 하려고 뭐 자질 면에서야 뭐 예, 다 뛰어나죠. 전혀 문제 없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마포라고 불렸던 부산 출신의 거구 빅가이 야, 마포. 192cm 100kg를 자랑했던 마혜영 해설위원도 참 장외에서 있기에는 아까운 아쉽죠. 사람이에요. 아깝죠, 어떻게 보면요. 아깝죠. 예, 네. 참 롯데에서 보기 드문 거포였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뭐 논란에 휩쓸리다 보니까 NT 팬들도 많고 롯데 구단하고도 여러 이유로 썩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별로 안 부르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격도 좀 직설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이거는 아니다 하고 뭐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자기 소신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NT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 마혜영의 경우에는 네. 학식, 경력이나 지도력을 보아서도 롯데자이언츠의 감독을 한 번쯤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거론될 인물이었는데 네.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야구의 그 주류 메인스트림에서 좀 벗어나 있는 느낌이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 양반하고 뭐 인연도 인연이 있고 있군요. 예, 매우 흥미로운 사나이인데 네.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15년 전인가 부산 MBC TV에서 뭐 야구 관련 무슨 프로를 하고 그 관계자들하고 마침 점심 시간이 돼 가지고 그 수변공원 입구 쪽에 밀락동 모처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때 마혜영 위원도 같이 왔어요. 그때. 어허. 그때 아마 같이 패널로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동석을 해서 부근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묻는 말에만 답을 한 좀 과묵한 사나이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게 또 윗사람들이 볼 때는 어려워 보일 수가 있겠죠. 좀 사람이 이렇게 사교적이 아니고 무뚝뚝하면은 좀 아랫사람을 이렇게 부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비사교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야구 선수로서는 뭐 영어 실력도 수준급이고 외국인 코치나 감독들과 자유롭게 의견 교환도 할 수 있고 또 야구 관련 원서도 심심치 않게 읽을 수준이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지적 수준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마혜영 선수 하면 이 99년 삼성과의 이 플레이오프 7차전이 떠오르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당시 동점 홀런을 친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엄청난 선수였어요. 방금 그렇습니다. 뭐 언급해 주셨던 모든 그 해설위원분들도 다 예. 대단했던 선수들인데 이 마혜영 선수는 이제 선수의 문제로 인해서 삼성으로 트레이드가 됐었죠. 네. 박재홍 또 박용택, 이태근 해설위원들도 당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는데 네. 2000년대 그때 당시 야구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자, 그래서 롯데 타격 코치로서 박재용, 박용택, 이태근, 마혜영 위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장성호. 아, 장성호 네, 선수까지 장성호. 해설위원까지 언급해 주셨고 네. 또 한 분이 더 있어요. 네. 이분은 허문회 전 롯데 감독인데 위에 언급된 분들은 이제 뭐 해설위원이나 코치,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허문회 감독은 별다른 소식이 없더라고요. 예. 이 팬들과의 갈등도 이슈가 됐던 감독인데 허문회 전 감독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사실 허문회 감독에 대해서 뭐 좀 한번 테마로 삼아서 말씀을 할까 했는데 워낙 이 양반에 대해서는 이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많이 갈려요. 예, 그래서 참 그 언급하기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이걸 뭐 다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가 야구를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허문회 전 감독도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 전임 성민규 단장과 선수 기용 등을 두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헤게모니 다툼을 하다가 급기야는 구단 프론트 오피스까지 척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직에서 해임되었던 비운의 사나이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민규라는 단장이 좀 뭔가 원만하고 일을 좀 순리적으로 잘 풀었으면 감독하고도 그렇게까지 헤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서로가 이제 주장이 강하고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크게 부딪힌 거죠. 부딪히다 보니까 걔는 가지 편이라고 이제 아무래도 프론트나 사장은 성민규 단장 편을 들게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성민규가 절대적인 또 인정을 받고 있었으니까 구단 측에 허문회는 일대 다가 됐네. 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쪽이 크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허문회를 위한 제가 좀 이렇게 변호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뭐 그런 시간을 갖기가 그렇고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또 성민규 전 단장에 대해서 뭐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잘잘못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장과의 갈등 속에서 구단 사장까지도 본의 아니게 이제 대립하는 양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장은 아무래도 사건이 생기면은 이거를 덮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꾸 나가는 것보다. 그런데 자꾸 이제 언론에 나오니까 사장의 입장에서는 허문회가 밖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일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자꾸 오해가 쌓이고 대립하는 양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 허문회 감독은 고립무원이 되었고 기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구단 쪽에 쓰는 게 더 낫겠거든요. 그러니까 시류에 유리한 쪽으로 편승하는 것이 체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언론에서도 그 허문회 전 감독에 대한 비우호적인 기사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볼 때는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고 허문회 감독 자신도 언론에게 대해서 적개심도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쓰는데 좋은 기분이 안 들 거 아닙니까? 그러는 차에 네. 뭐 댓글 중에 엉뚱한 인신공격이나 또 감독을 비난하는 내용이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화가 나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또 일찍이 없었던 반격을 했거든요. 어쨌든 잘잘못을 떠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프로야구단의 감독은 공인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공인이 그런 댓글을 읽고 작성자를 고소하는 사례가 여지껏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독과 팬들이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로. 그러니까 물론 엔티팬이지만은 사회 통념상 다소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이제 공인이라는 이유로 묵묵부담으로 손해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 미덕이고 통념이자 관습이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우리 허문회 감독은 너무나 솔직한 이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소속한 팀의 팬들과 법정 소송으로까지 그렇죠. 가는 바람에 이게 이슈였어요. 이미지에 많은 스크래치가 났죠, 사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있던 사람들도 뭐 댓글 썼다고 고발해? 고소해? 이러면 자기는 거기에 해당자도 아니지만은 더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나죠. 자기도 네. 이제 좀 찝찝하고 기분이. 음. 그러니까 이제 다 그 엔티 쪽에 붙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허문회 감독으로서는 분명히 이제 헛소문도 많았을 거예요. 헛소문이 사실처럼 번지게 할 단초를 제공하는 또 그런 나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쓰는 애들이. 네. 그러니까 악성 댓글 작성자의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이 또한 공인이 안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팬들, 야구 기자들, 구단 프런트 오피스에 있는 분들과 소모성 대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여타 구단에서는 이제 저 양반 저 고용하면 참 머리 아프겠구나. 부담스럽다라는 인물이라고 오해를 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오퍼가 갔는데 허 감독이 거절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신문에도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조용해요. 하여튼 그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서서 뭐 나와서 나는 억울하다고 뭐 어떻게 인터뷰 같은 거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네. 그냥 조용히 그냥 잊혀진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번쯤 언론에 나와서 본인이 당했던 그런 불이익도 한번 얘기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시 이제 본론 들어와서 네. 허문회 감독을 왜 얘기를 하느냐? 이 양반은 이제 키움 히어로즈 수석 코치 시절 타격 지도를 했는데 타격 지도에 일가견이 있는 야구 지도자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허문회 감독이 타격을 잘 가르친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는 좀 능력이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으로서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코치로서. 기술을 가르쳐주는 코치로서는 선수들에게 인망도 두터웠고 또 인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롯데 구단에서도 당시 그 성민규가 밝힌 바에 의하면은 공필성 감독 대행 다음으로 감독을 선임할 때 누가 제일 좋겠느냐고 이제 몇 명을 냈던 모양이에요. 뭐 사지 선택인지 오지 선택인지 거기서 1등한 사람이 허문회라고 그래요. 선수들한테 인기가 가장 많았던 그렇죠. 감독 그러니까 후보가 차기 감독으로 누가 좋으냐? 물어봤는데 네, 써내라고 한 건지 그 이름 안 대고 그냥
써내라고 한 건지 몇 명을 내놓은 건지는 모르지만은 당시 허문회가 인기가 제일 좋았다라고 그때 성민규 단장이 얘기했던 겁니까? 성단장이 어디서 인터뷰한 걸 내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렇죠. 코치였겠네요. 예, 그 뭐 들리는 이야기가 롯데 자이언트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감독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퇴단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성민규 단장도 해임됐고 그러니 선수들 타격 향상과 허 감독 개인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라도 막 당장 타격 코치라는 것보다는 일단 한 2달간 뭐 히팅 인스트럭터 같은 거 일본에나 이번에 타이완 간다니까 타이완에서 동계 훈련할 때 히팅 인스트럭터 같은 자리를 주고 조금씩 제도권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 양반이 뭐 벌써 은퇴하고 모든 거를 접기에는 좀 나이가 아직 어리거든요. 네. 네, 어리다면 이상하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리지만은 네네. 좀 젊은 편이죠. 네. 또 허문회 감독과 감정이 상했던 팬들도 이제는 다 뭐 화해해야죠. 화해하고 또 자기들도 기분 나빴던 거는 분을 삭히고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문회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와서 그 따져봤자 저는 이제 또 타격 코치로 항상 제가 평소에도 하는 주장이지만은 꼭 뭐 한국인 코치 없는데 굳이 한국인 후보 중에서 골라라 이것도 아니거든요. 고명한 미국인이나 일본인 코치가 있으면은 그것도 영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한국에서만 찾지 말자.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또 꼭 주장하고 싶은 거는 네. 사실 우리나라 야구단의 그 코치들의 연봉은 선수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야구인 보고 야구 코치들 연봉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뭐 1년 중에 뭐 군 9달 정도나 뭐 일할까 뭐 한 8달 정도 8달도 안 되죠. 4, 5, 6, 7, 8, 9 뭐 가면 10월, 한 11, 7월, 7, 7개월. 8개월 하겠네요. 예, 7, 8개월 하는데 물론 동계훈련도 하니까 꼭 그건 아닌데 그런데 비하면 뭐 많이 주는 거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언뜻 보면 맨날 노는 것 같죠. 1군 감독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호텔 생활하고 뭐 나이트 게임 같으면 오후에 야구장에 나와서 야구 보고. 좀 훈련하는 거 좀 지도하고 그리고 야구 보다가 끝나면 호텔로 돌아가고 맨날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보면 저 한량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들은 24시간 1년 내내 야구 생각만 해요. 야구 생각만 하고 이게 시간을 뺏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합 중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야 그 되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유능한 사람들이 코치로 좀 많이 나가게 하려면은 연봉도 좀 올려야겠네. 연봉도 좀 올리고 네.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노력해서 선수들 중에 몇몇이 일취월장 해가지고 기량이 확 올라갔다. 네. 2군에 있던 선수가 1군에 와서 갑자기 뛸 수 있는 선수가 됐다 해서 분명히 팀에 큰 공헌을 한 것이 보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공헌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느껴지면 연봉 외에도 따로 공로금으로 2, 3억 정도 그냥 지급해서 코치들의 의욕을 좀 분발시킬 앞으로 모든 노력을 자기들끼리도 경쟁을 하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아무리 좋은 선수 키워줘봤자 선수는 연봉으로 그 보상을 받지만은 코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수도 마찬가지. 못하는 선수를 올려서 뭐 중간 게투로 훌륭하게 만들었다. 그 선수도 1, 2억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죽자사자 안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메리트가 필요하다. 네. 인센티브가. 투수 그렇군요. 코치도 여기 이제 분명히 해당되죠. 그리고 급격히 향상된 선수들의 경우에도 노력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갑자기 굉장한 창조의 발전을 보인 선수를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선수. 예를 들면 뭐 손호영 같은 선수도 그런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LG 있다가 예. 롯데 와서 완전히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에게는 상여금을 준다는 데서 그 우리 인간 본연의 물욕, 황금욕을 자극하면은 네. 죽도록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이런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스페셜 보너스 시스템의 그런 신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뭐 FA 시장부터 해가지고 코치 얘기까지 두루두루 얘기 나눠봤는데 역시 단장님과 함께한 야구직설 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또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부분들이나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오늘 야구직설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롯데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송정규 전 우승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